멀게만 느껴지던 도의회 소식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한 달 만에 뵙는데요. 경기도의회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달에 경기 북부 지역에서 폭우 피해가 컸잖아요. 예, 많았죠. 예. 네, 아직 복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예. 경기도 의회에서도 수해 현장 찾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던데 대표님도 현장 다녀오셨죠?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제 북부가 굉장히 피해가 심했는데 네. 특히 이제 포천하고 가평이 굉장히 이제 폭우 피해가 심했고, 가평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직접 이제 그 수해 봉사 활동, 네. 수해 복구 봉사 활동 갔다 왔고, 포천은 이제 예산 지원 부분 때문에 또 다녀왔고, 그래서 두 군데 다 다녀왔습니다. 가평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왜 우리 정치인들이나 의원분들이 사진 찍고 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왔던 의원님들 많이 고생하고 가셨어요. 아, 또 그때 폭염도 있지 않았나요? 그랬죠. 복구하실 때. 35도에서 40도 왔다 갔다 아이고. 했고, 뭐 땀 범벅되면서 했는데, 하여튼 그 피해 본 주민분들이 그래도 와서 이렇게 열심히 복구 활동에 동참해줘서 고맙다. 예. 뭐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현장 방문하시고 피해 지원하고 성금 전달하고 이런 것 말고 또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해서 예산 지원이나 제도적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예. 뭐 그 많이 노력은 했지만은 그 피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은 하실 거예요. 워낙 네. 피해가 컸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그 봉사활동 갔다 온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이제 그 뜻을 모아서 작은 금액은 뭐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의원님들이 다 동참을 하셔서 성금을 모금해서 대한적십자 경기지사에 갖다 드렸고요. 근데 뭐 이런 것들로 피해가 복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경을 통해서 9월 달에 이제 경기도 추가 경정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피해 복구 지원 에 대한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또 일상회복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상회복 지원금이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가 생기면은 일상적으로 다시 이제 회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회복을 위해서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한 6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다음에 피해 농가는 한 1,000만 원,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만 갖고 해결될 건 아닌 거고, 특별 지구를 또 지정을 해서 네.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다행히 포천하고 가평이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돼서. 그렇게 정부에 우리가 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네. 도에서도 건의하고 의회에서도 우리가 촉구 건의안을 냈고, 그래서 다행히 경기도의 포천과 가평이 이제 그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선포가 돼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마음의 위안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이제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예. 네. 그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면서 피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의원님 너무 어려워서 제가 오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의원님 얘기를 경청해야 될 것 그러니까 이게 같은데요. 지방의회법을 주제로 정해 주셔가지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한 번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실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 우리 앵커께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네. 성실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난달에 경기도 의회에서 여야 의원분들이 함께 모여서 결의 대회가 있었어요. 그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 대회였는데요. 예. 이게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4년이죠, 이제. 그래서 지방의회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됐었나 하고 저는 좀 놀랐는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방의회법이 없습니다. 지방의회법이 없고, 네. 그럼 지방의회법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건 뭐 말씀드려야 되나? 의원님들 중에서도 네. 지방의회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어떤 게 왜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네, 경기도는 네. 아니고요. 근데 경기도는 아니고요. 네. 우리 경기도 의원님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네.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이 있고 지방의회법은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제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도백이라고 그러고 군수도 이제 나라에서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그게 1991년도에 그 지방의회가 부활이 됐는데 34년 정도 됐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방자치법이 있고 지방의회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방자치법은 뭐냐면은
경기도, 뭐 수원시, 제가 있는 뭐 구리시, 그러니까 이런 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지자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이 지방자치법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지방자치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의회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17개 시도가 있으니까 17개 시도의회가 있을 것이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 상식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데 전국의 지자체가 기초단체 226개가 있고 아하. 그다음에 광역단체가 17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243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243개의 지자체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각각 기초의회와 의회가 있는 광역의회가 있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회가 있고. 시군구 의회, 도의회가 그렇죠. 다 예, 딸려 구리 있는 시의회 있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성북구 의회가 구의회가 있고. 이제 이게 243개의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243개의 의회가 필요한데 그러면 의회를 운영할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의회를 운영하는 법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아. 굉장히 기현상인데 지자체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고 이제 34년, 35년이 돼가는데 없어요. 근데 시군, 도청을 운영하는 지자체 법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고 그러죠. 네. 그다음에 국회를 운영하는 국회법도 있어요. 네네. 다 있어요. 근데 지방의회만 관련된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방자치법 안에 의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 그렇죠. 건가요? 예. 아. 그래서 지금 문제인 건데 뭐 그 네. 부분은 아마 이제 뒤에 차차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네. 어떤 것을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려고 해도 규약이 있어야 되고 회칙이 그렇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243개의 의회가 있는데 그 의회를 뒷받침하는 법이 없다. 그리고 30년이 넘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한 번쯤 뒤돌아보고 아주 심각하게 진단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제 좀 만들어진 거고 제가 이제 작년 6월달에 그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거 5분 발언했었었거든요. 네. 경기도의회가 전국의 맏형 역할을 하죠. 인원이 제일 많으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제가 제안한 지 한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 의회 내에서도 많이 알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5분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분의 의원분들이 찾아오셨었어요.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근데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국민 99%는 지방의회법이 왜 필요한지 없는지 이런 것들 몰랐을 겁니다. 그래요. 산악회를 해도 회칙이 있는데 지방의회가 전국적으로 243개가 있는데 43개. 예. 그런데 지방의회법은 그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4년 동안 지방의회법 없이 지방의회가 그냥 그렇죠. 예. 지방자치법 안에 의회를 둔다 정도로 운영이 됐던 거네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차용을 해오던가 이제 국회법이 있으니까 아. 국회도 이제 회기가 있고 그러니까 네네. 국회 운영 규정 같은 걸 차용을 해서 이것저것 네. 짜집기로 운영을 해온 게 사실이죠 지방의회는. 예. 그래서 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 대회를 하시면서요. 6대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예. 이 6대 과제가 뭔지 하나하나 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우선 큰 틀에서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아이고 이게 뭐 많아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네. 6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째가 이제 큰 틀에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되는 당위성에서 이제 그 결의문 네. 낭독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방의회에 감사 기구가 아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감사 기구를 기구가 두자. 있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의회도 운영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경비, 예산권 요거가 없기 때문에 또 예산권 촉구를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그 의회 운영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그 조직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 조직권을 이제 네 번째로 촉구 결의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건 뭐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많이 알려졌죠. 다섯 번째는 정책 지원관 제도를 두고 있는데 네. 도의원 그러니까 지방의원 2명당 1명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0.5명 쓰게 돼 있는 거죠. 네. 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전문위원회 숫자를 늘려야 된다. 그래야 의회 역량이 강화된다. 그래서 크게 6가지 정도 했는데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의 자율권이 없어요. 아. 뭐 도의회가 뭐 지방의회가 조례를 많이 만들긴 하는데 네. 요것도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뭐 그 6가지에서 좀 빠졌는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인 거고 이거 혹시 잘못 생각하시면은 야 지방의원 이 사람들이 자기네 권익만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고 자정권 그다음에 청렴 유지해야 되는 것들도 그러니까 의무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많이 부각이 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6가지 정도를 큰 틀에서 얘기를 했었죠. 예.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6가지를 들으면서 아, 이게 그동안 없었단 말인가? 이게 오히려 놀라운데요. 이렇게 예.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인원이 모여 있는 지방의회에 우리 과제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하자. 예, 예, 예. 국회법처럼 별도 법률로 출발을 하자인데 요거를 첫 단추로 두셨어요. 예, 일단 큰 틀에서 지방의회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방의회가 그 헌법에 한 줄, 2줄 정도 들어가 있는데 아, 거기 네. 118조에 보면은 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헌법에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라는 단어가 에 의회를 둔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 안에 둔다는 말인지 이게 그러네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의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헌법도 좀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의회법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법에 한 부분으로다가 지방의회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을 만들어야 된다. 국회가 국회법이 있으면은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국회랑 지방의회가 같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있는데 지방의회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래서 예. 원리는 똑같은 거죠. 입법부, 행정부 분리하는 그렇죠. 것처럼. 예. 근데 이제 국회는 그만한 위상이 주어졌고 네. 지방의회는 예전서부터 뭐 무보수 명예직서부터 시작을 했고 지방의회에서 그랬네요, 도대체 진짜 무보수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명예직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30년 지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죠. 예산도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도 많이 커졌고 지자체의 권한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의회가 그만큼 견제를 하려면은 지방의회 법이 없으면은 결국 도민들 손해고 유권자 국민들 손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의회법을 두자. 두 번째는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예. 요건 어떤 내용일까요? 자, 지방의회에서 감사 그러면은 대부분들이 당신네들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있고 행정사무조사도 하고 있고 맨날 뭐 감사조사 다 하지 않느냐 네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보통 이제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 달에 진행을 하죠. 그래서 집행부가 경기도가 1년 농사 얼마나 잘 졌는가 네. 이거를 따져 보는데 그거는 이제 행정사무감사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사특위를 만들죠. 얼마 전에 고양시에 K컬처밸리 조사특위 만들었던 것처럼. 네. 그러면 그런 감사권도 있고 조사권도 있는데 뭘 또 그 법을 만들어서 감사 기능을 두느냐. 또 근데 하느냐. 이거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인 거고 의회도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의회 내에서 자체 문제가 감사기구. 그렇죠. 의회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조직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인사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뭐 자체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데 네. 감사 기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의회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감사를 하느냐? 네. 집행부의 감사 기구가 들어와서 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 같으면 경기도청에서 그렇죠. 감사를 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를 감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그렇죠. 여기 문제 생기면 거꾸로 집행부가 도에서 들어와서 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얽히고 설켜서 서로 이제 뭐 그 어떤 대결 구도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경기도는 뭐 그렇게 크게 그 문제가 여태까지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지난 4월에 서울시 의회 사무처에 대한 복무 실태 점검을 그리고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는가를 서울시가 조사를 한다 이런 네.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의회가 반발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를 제가 봤는데 이게 집행부를 감사하고 조사할 권한을 가진 의회에서 그 안에서도 문제 발생할 수 네. 있죠. 비리가 나왔을 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 대상인 집행부가 다시 들어와서 감사를 하는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된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으로 담자 이런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국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행안부가, 대통령실에서 예, 그렇죠. 행안부에서 예. 감사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예, 것처럼 예. 지방의회도 의회 자체의 감사기구를 따로 두는 게 맞다. 예.
세 번째가 지방의회 자체 예산 편성권 부여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놀란 게 그럼 지금까지 예산 편성권이 없었나 의회 지방의회에 그랬는데 그렇죠. 예, 예, 요거는 예. 어떤 그러니까 내용일까요? 이제 우리가 12월 달쯤 되면은 그 다음해에 본 예산을 짜잖아요. 네. 그러면 당신네들이 의회에서 여태까지 전부 예산에 대해서 뭐 증액도 하고 삭감도 하고 감시도 했는데 네. 갑자기 무슨 예산권을 달라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이제 다들 하시게 되겠죠. 네. 근데 이 부분도 그 아까 감사권과 마찬가지로 의회도 의원이 일을 하고 경기도 의회는 156명의 의원이 일을 하고 거기 의회가 또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 사무처가 있고 그러면 의회 안에서 1년 동안 쓸 경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생활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책정할 권한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도청에서 감사 대상인 책정하나요? 도청에서 얼마를 정해줘요. 아. 그럼 그 한도 내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일례로다가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에 대해 가지고 네. 뭐 감사와 조사 권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막 매일 와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고 뭐 감사를 하겠다고 매일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좀 불편하게 괴롭힌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앵커님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앵커님이 저한테 생활비를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산권은 저한테 있어요. 네, 그러면 아주 짜게 주겠죠. 안 네. 주려고 할 것이고 네. 그게 현실인 거죠. 아하. 그래서 예산권도 그러니까 경기도의회를 운영하는 돈만큼은 그 우리가 좀 짜서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국회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네. 국회법에는 국회의 경비를 독립하여 국가 예산에 계상을 하고 국회의장이 소관 예산안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 쓸 돈이 얼마다, 100원이다, 200원이다. 정부에 요청을 하면은 그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의회는 지방의회는 주면 주는 대로 그 한도 내에서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체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되면 지금까지 도의회 도청이 도 전체 예산에서 적정 규모로 줬는데 의회에서는 우리한테 예산을 좀 더 달라 이래서 예, 예. 세금을 그쪽에 더 많이 쓰게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혹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도민들은. 하실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런 문제 의식은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회에 너네 돈 많이 주면은 그럼 그만큼 더 열심히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또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건데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숫자 산수 계산을 좀 해보면은 네. 경기도청의 올해 예산이 38조 7천억 정도 됐어요. 네. 38조 7천억.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청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경기도 교육청이 22조 원 정도가 됐죠. 오, 네. 그 두 개 합치면은 대략 한 61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 156명의 경기도의원들이 61조 원 정도의 돈을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뭐 비판도 하고 삭감도 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증액도 하고 그러죠. 요번에 이제 수해 피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주자라고 네,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고 이거 웬만한 개발도상국가 작은 나라 그러게요. 1년 일년 예산치거든요. 예산이네요. 근데 그 의회 내에서 이걸 다 다루게 돼요. 이거 156명을 이 61조 추경까지 하면 62조 원 정도가 될 텐데 네. 1인당 어느 정도를 들여다보게 되느냐 평균 따지면은 의원 한 명당 한 4천억 정도 평균적으로 예산 그 규모를 예산을 본다. 보게 돼 있거든요. 그 1년에 4천억 정도를 혼자 그걸 들여다본다? 그러면 그 불가능해요. 솔직히 의원 혼자서 한다라는 네, 거. 네. 그러면은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고 인력 보강도 해주고 조직권도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능을 더 활성화시켜 주면은 62조를 더 잘 꼼꼼하게 볼 수 꼼꼼하게 볼 있다.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1인당 대략 한 4천억 정도라 그랬는데 예. 1% 잡으면 한 40억 정도 되죠. 제가 저도 뭐 그 대표의원이지만은 한 사람의 도의원인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더 한다고 해도 누가 저한테 40억 지원은 안 해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4천억 정도를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가 1% 정도를 거기서 잘 제대로 쓰이게 했다. 그러면 그게 40억인데 의원 한 명이 그 정도만 역할을 해도 1%만 잘 처리를 해도 40억을 아낄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의회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놈들 자꾸 뭐 지네 것만 해달라 그러는데 근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네. 뭐 문제도 많죠. 지방 의원들도 문제 많은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만큼 또 지원을 해주면은 좋은 자원들이 또 의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도정도 더 꼼꼼하게 살필 수 그렇죠. 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네. 네 번째가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였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의회 사무처 직원을 의회에서 임명을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사 권한은 있어요. 이 인사 사람이 권한. 이렇게 왔을 때 어디다 배치를 할 것인가. 근데 몇 명이 필요하니까 몇 명을 쓰게 해주십시오. 이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안부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지자체는 인원을 얼마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는 인원을 어떻게 써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된다. 몇 급을 어디다 배치를 해야 되고 이게 규정이 행안부 규정이 있는데 이게 정말 서글픈 게 뭐냐면은 이 규정에 따르면은 의회나 지자체의 직속 기구나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소, 상하수도 뭐 본부, 상하수도 사업소 이것과 의회의 수준이 위상을 똑같이 본다는 거죠. 같은 장 안에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열악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저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2000년 이후에 그 중앙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이 됐어요. 그랬죠. 권한 이양이라고 예. 그러는데 그게 제가 지금 찾아본 것만 해도 한 1,800건 정도가 됩니다. 중앙 정부의 권한, 집행 권한을 지자체로 줬죠. 정확하게 아마 2020년 이후로 작년 기준으로 한 1,816건 정도 되는데 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1,800개가 늘었으면은 그거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의회 역할도 그만큼 커졌잖아요. 커진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만한 그 예산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만한 조직 보강도 해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지방의회법은 만들면 만들수록 저는 뭐 그 더 도움이 되지 그거 가지고 허투루 쓰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세금 허투루 썼다가는 바로 아웃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죠.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 왜냐하면 의회 자체 감사기구도 두신다고 했고 예.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면 그게 언론에 다 공개가 되는 건데 예. 뭐 홈페이지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자체 조직권이나 자체 예산 편성권이 있다고 해서 그걸 남용할 수는 없다. 예. 의회가. 예. 자,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4부에서 점점 재밌어지네요. 이게 나머지 과제 경기도 의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